품매도를 하실 때는 자, 여기 행사가를 쳐서 만기가 됐을 때 행사가를 쳐서 만기가 됐을 때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런 전략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자, 지금 이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거는 여기까지 다시 와서 자, 지금 이게 다시 여기입니다. 자, 주가도 다시 원상복귀. 자, 여기 상황에서 자, 여기 지금 주가가 167불인데 148불까지 빠지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죠? 힘들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 주식 자체를 167불에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행사가인 155불에 사고 싶으세요? 155불에 사는 거는 사실 땡큐예요. 근데 그 땡큐가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주식 자체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다 마진으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트레이딩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너무 엑세시브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품매도 포지션을 다 마진으로 때려 넣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지난번처럼 마켓이 떨어진다. 자, 변동성 폭발, 주가 하락, 못 참죠? 근데 자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그런 포지션이야. 거기에다가 네이키 푸시야.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동성에 따른 매수, 매도, 분배,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이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시기이다 했을 때는 좀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 조정 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빅스가 30 이상으로 솟아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은 빅스는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 전략을 해봄직하죠. 네. 너무 엑세시브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런 식으로 약간 포트폴리오 안에서 옵션 포지션들 매수 쪽으로 많이 가느냐, 매도 쪽으로 많이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좀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섹터 분배. 자, 지금 텍 주식들이 워낙 올해 좋았고,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으로서 한 섹터로 좀 쏠리게 되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남들 올라가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배 아프기 때문에, 그죠? 다들 어그리 하시죠? 네. 그렇지만 옵션에서는 특히 이런 매도 전략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매도 전략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다? 홈런을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홈런을 치겠다는 게 아니고, 수익 성공률을 보는 거예요. 성공률. 성공률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밈스탁, 뭐 이런데 다 풋옵션 매도를 때려 넣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 분배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만기일 분배. 자, 만약에 만기를 잘못 선택했다. 자, 만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저저번 주 만기였다. 저번 주 만기였다.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렇지만 만기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60일 정도 약간 그렇게 보셨었다면, 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뭐였냐면, 몇 가지 풋옵션 매도가 행사가를 쳤어요. 그럼 제가 그 주식들을 사야 됐겠죠? 그 주식을 매수했던 그런 obligation, 나의 그 의무가 오히려 나한텐 더 좋은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주식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주식을 얻게 된 그런 포지션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캐시를 준비해 놓고 풋옵션 매도를 한 그런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채팅창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포지션 사이즈를 가끔 우리가 그래요. 주식 트레이딩을 하든지 옵션 트레이딩을 하든지 갑자기 우리의 자신감이 갑자기 만개합니다. 갑자기 나는 이 주식이 당장 내일 모레 갑자기 100이었던 게 150 칠 것 같아. 자, 이런 시츄에이션 많이 겪으시죠? 저도 많이 겪고요. 그때마다 조금 약간 눌러줘야 돼요, 자신을. 물론 거기서 뭐 내가 여기서 정말
갑자기 막 나는 진짜 엄청난 홈런을 쳐가지고 갑자기 10불 투자해서 막 만 불을 벌겠다. 이런 사람의 약간 그런 게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 보다가 약간 묻느라고 뭘 말할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각 포지션 사이즈를 너무 막 몰빵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옵션에서는 자 레딧 같은 데서 보시면은 스윙률 자체가 막 마이너스 99%, 98% 이런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할 때 자, 마이너스 98%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할 땐 절대 안 나오죠. 물론 이제 상패가 될 만한 주식들만 다 수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OTC 하면 그죠? 예, 그런 주식이 아닌 이상 그죠? 근데 옵션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하시는데 또 이게 이런 콜옵션, 풋옵션 매수를 하시는 매수만 하시는 분들은 또 아웃더머니만 하시잖아요. 아웃더머니는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이 한 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이 100이다 하면은 그 원금 자체가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주식에선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옵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 포지션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작게 해서 많은 트레이딩을 하자, 최대한. 예, 그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조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블랙 포인트. 자, defined 아니면 covered 아니면 secured 트레이딩을 하자. 자, defined라는 거는 자, 우리가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 콜옵션 매도를 한번 예를 들게요. 콜옵션 매도는 위험도가 무한대다, 유한이다? 무한대예요. 예, 우리가 돈을 날릴 수 있는 게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커버드 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 콜 매도를 했잖아요. 콜 매도를 했으면 또 하나 그 콜옵션 매수를 하나 해주면서 그걸 스프레드로 만들어 주시면 defined risk strategy가 돼요. 그러니까 무한의 리스크에서 유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밑에를 하방을 막아 버리는 거. 대신 수익 약간 얻는 프리미엄 자체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욕심을 살짝 줄이고 스프레드 형식으로 만드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 네이키드 전략을 하셨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풋옵션 매도 네이키드 전략을 하셨을 경우에는 네이키드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일단 우리가 백업하는 그 주식이 없는 상황의 옵션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한 손절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로 다시 가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프리미엄이 자, 7불 5예요. 7불 5. 그럼 705불이죠. 한 계약당.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한 1,400불 정도 요 정도에선 손절을 쳐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제가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가가지고 델타를 훨씬 낮게 잡겠죠. 델타를 낮게 잡고 360불 정도가 프리미엄인데 한 프리미엄이 한 700불 정도 된다. 그럼 저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만약에 제가 네이키드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렇게 델타를 낮게 잡으시면요. 절대 델타를 낮게 잡으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도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 델타가 낮다는 뜻은 절대 델타가 낮다는 뜻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가와 내 옵션의 민감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견디기 좀 더 쉬워요. 예, 그런 부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옵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이키드는 담보금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예, 네이키드 같은 경우는 미니멈 리퀘어먼트 돈이 좀 더 높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요. 풋 매도 시 어사인을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롤오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롤오버 하는 때 만기일이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롤오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크레딧을 더 얻기 위함인데 행사가 자체를 또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프리미엄을 오히려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퍼스널 프레퍼런스죠. 제가 크레딧을 어느 정도 얻는 상황에 있는 그런 행사가를 고릅니다. 그리고 롤러브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 가치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매도 전략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죠. 적어도 한 달 정도는.